약국에서 제일 반가운 손님이 누굴까요? 반가운 손님? 약을 많이 사는 손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싼 영양제 사가는 손님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부인할 수 없죠. 돈 벌려고 약국 하니까요. 그렇지만 비싼 영양제 사는 손님보다는 저에게 제가 공부한 것을 물어봐주고 상담하시는 손님들이 사실은 훨씬 더 좋습니다. 여하튼지간에 영양제 시장이 엄청 커져서요. 무려 5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처에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이 3만여 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냥 이렇게 막 드시는 즙까지 이런 음료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넘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드실까요? 영양제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시원찮아서 그렇겠죠. 네, 옛날에 먹는 음식은 정말 햇볕 보고 제철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지금은 뭐 사계절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반면에 다 하우스에서 생산이 됐기 때문에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래 사는데 우리가 아프면서 오래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싶지 유병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욕구가 반영이 되어서 영양제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요. 또 영양제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영양제를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하나, 안 아프고 싶다. 그렇지. 면역력이 증진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활기차고 싶다. 맞아요. 피곤하기 싫다. 이 두 가지로 크게 답이 나눠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막 활기차요. 너무 힘이 넘쳐가지고 영양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각시가 사다 주게 먹는 거예요. 네. 영양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꼭 필요해요. 필요할 때가 이젠 됐다. 필요한 느낌. 늘 피곤하니까 만성 피로를 없애려고 진짜 영양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른 건 특히 몰라도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비타민이나 비타민, 아니면 맞아요. 홍삼 이런 건 다들 먹지 않나요? 김재현 요즘 아나운서 다 빼고. 먹어요? 네. 다 저에게 먹어요. 영양제 구입 때문에 상담들 정말 많이 하는데요. 네. 영양제를 안 드시는 분들이 상담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제를 너무나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최근에 제가 만나본 분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은 영양제를 정말 증상에 따라서 본인이 다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되어서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영양제 구입으로 쓰면서 때 맞춰서 드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드셨는데 어느 날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죠. 살이 너무 쪽쪽 빠지고 너무 기력이 없어서 가봤더니 어때요? 말기암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 몸은 말을 못해요. 아이 키워보셨죠? 네. 아이도 말을 못합니다. 아이도 배가 고파서 우는지 무서워서 우는지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몰라요. 근데 초보 때, 저 첫째 키울 때 모르니까 무조건 젖만 물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일단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런 거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증상이 있으면 영양제를 넣으니까 어때요? 젖만 먹은 아이들이 어때요? 비만이 되죠? 네. 영양제만 먹게 되면 몸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먹이니까 몸에서 비만, 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혹이 바로 암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증상에 따라서 영양제를 드실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무엇이 부족한지 이 몸의 소리를 잘 듣고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무서워서 우는지 잘 알아차리는 것처럼 내 몸을 아기처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영양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주실 텐데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제 네. 말보다 친구 말을 더 많이 듣는데요.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영양제에도 유행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요즘 유행하는 거 RTG 오메가, 뭐 유산균에도 포스트바이오틱스 뭐 많잖아요. 요즘 이렇게 유행을 하듯이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릴 오일, 폴리코사놀 근데 또 안 찾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유행을 막 타는데 얼마 전에 어떤 친구분 두 분이 손잡고 오셨어요. 한 분은 이경혜 선생님처럼 좀 통통하니 에너제틱해 보이고요. 한 분은 이승현 씨처럼 좀 말랐어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무척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이경혜 선생님 같이 통통한 분이 야 이거 먹었더니 황금똥이 나와. 이러면서 그걸 달라고 하신 거예요. 친구 드린다고.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선생님은 너무 말라서 이걸 드시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안 들어요. 친구분이 좋다고. 어떻게 해요? 경험하셔야지. 그래서 판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한테는 황금변을 보게 한 제품이 이분은 밤새
밤새 설사하고 가스 차고 이렇게 몸을 모르고 유행에 따라서 약을 고르시면은 오히려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르면 좋겠는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2번째 강연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죠. 아이고, 이분이 아주 방송인이시네요.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저희가 할 게 없네요, 진행을. 네. 자, 어쨌든 유행한다고 다 좋은 영양제는 아니다.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또 되게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음식은 어디서 소화시키죠? 위요. 위. 자, 그런데 나이를 드시면 식사 많이 하시나요? 못해요. 위 기능이 떨어져서 네. 소화 못 시킵니다. 자, 음식을 소화시키고 반드시 우리가 그 찌꺼기가 잘 내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변비가 있어도 되게 힘들잖아요. 음식 변비를 장변비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약은 어디서 소화시킬까요? 약은 간에서 소화시켜요. 간에서 소화시켜서 만약에 나이를 먹었을 때 위만 나이 먹을까요? 간도 늙죠. 그럼 영양제가 간으로 많이 가면 어때요? 간이 소화불량. 위는 소화라고 말하고요. 간은 조금 어려운 말로 대사라고 말을 해요. 신진대사. 뭐 그렇죠. 이런 얘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간의 찌꺼기가 어디로 가요? 신장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몸의 능력에 맞지 않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질은 제가 없어요. 영양제는 제가 있어요. 내가 욕심 부린 게 죄죠. 그래서 쓸데없이 많은 영양소를 복용하고 간 수치 오르고 신장 수치 올라서 신장이 망가지면 되게 고생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영양제를 많이 욕심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몇 개 이상은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건 사람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60이어도 2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관리를 잘 하신 분은 한 50대로 보이고 예. 관리 못 하시면 또 70대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동창회 가면은 반말하기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60대에 이거 뭐 이렇게 하기가 그 몸의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재배치해드립니다. 네, 아우 저는 약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요. 네. 어머 간에 무리가 가면 그럼 간에 좋은 밀크시슬 하나 추가하면 되지. 막 이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래요. 일단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건 아니다. 이전부터 명심해야 내 몸부터 되겠습니다. 알고 네.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오해와 진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완전히 스타가 되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커피 마실 자격 있습니까? 이걸로 했거든요. 맞아요. 너무 신선하다고 뭐 전국에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아유, 저희는 모르는 일을 또 약사님이 경험하셨구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에 부응해서 한 번 더 스타가 되고 싶어서 당신 영양제 먹을 자격 있습니까? 오, 신선하죠? 그러면 유행어예요, 영양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영양제를 먹기 전에 내 몸이 이 영양제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요 균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양제 먹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맞춰야 될 거. 첫 번째, 혈액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텐데요. 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사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자, 세포. 눈세포, 위세포, 간세포 다 세포예요. 세포가 60에서 100조가 넘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세포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자, 음식을 먹고 사는데 이 세포들은 뭘 먹고 살까요? 피를 먹고 사나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사실은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도 사실은 혈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죠. 이 혈액의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화가 안 된다 하면은요. 첫 번째로 왜 소화가 안 될까? 이 위세포. 위세포가 왜 일을 못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 몸을 아이 돌보듯이 돌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왜 일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아이의 너 성적이 왜 이렇게 나빠? 다음까지 성적 올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긋나듯이 너 왜 이렇게 위가 일을 못해? 이 약 줄 테니까 빨리 위해.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내시경 해가지고 혹 있어? 혹 떼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전에 위 세포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거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모든 세포가 일을 하려면 혈액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은 일을 못 하듯이 이 세포의 혈액이 잘 가는가, 양질의 혈액이 가는가 요걸 봐야 되는데 양질의 혈액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균형 잘 먹어야 잡힌 되겠지. 뭐 식사 네. 골고루 이 영양. 혈액을 봤을 때 이 혈액 속에 우리가 좋은 육수, 음식을 할 때 좋은 육수가 기본이잖아요. 육수가 좋아야 맛이 나듯이 혈액이 좋아야 세포가 건강해지는데 그 혈액에 좋은 아미노산, 좋은 미네랄, 철분, 그리고 햇볕. 이 햇볕은 호르몬을 말해요. 좋은 호르몬이 있어야 세포끼리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위에게 뭐 일을 하라고 약을 주고 뭐 시술을 하고 할 수가 있지. 이런 게 없으면 세포가 치유 능력을 잃어버려요. 혈액이 있어야 세포 스스로 원상태로 건강해진다는 게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성분을 바탕으로 혈액의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그렇죠.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속에서. 영양제는 용질이고 혈액은 용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좋은 육수가 있어야 잘 맛이 나듯이 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글쎄 되는데 뭐 피를 육수에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혈액이 그 영양 성분을 잘 옮겨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간을 맞춰야 된다고 하죠. 맞아요. 사람도 간이 맞아요. 그래서 체내에 있어서 혈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소금이죠. 그러면 체내의 나트륨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단 말씀이세요? 당연합니다. 간을 맞아요. 너무 짜면은 사람이 혈압이 오르고 퉁퉁 붓지만 너무 싱겁게 먹으면은 몸에 혈액이 빠져나가 버려요. 사실 사람의 성향도 그렇잖아요. 너무 짜도 그렇고 너무 싱거운 사람도 균형이죠. 그런데. 특히나 소금의 균형은 정말 중요한데요. 네. 이 소금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물을 잡아요. 조금 어려운 말일 텐데 삼투압이라고 표현을 해요. 삼투압, 그러니까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는 물 많이 먹어요 그러는데 물은 많이 먹고 소금은 적게 드시는 분들을 제가 살펴봤더니 있어요. 물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가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이유는 세포 속에 물이 많아야 되는데 물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혈액을 타고 소변으로 다 나가서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소변으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왜 언젠가 물 강의 들은 적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이기우 교수님도 예, 물 예. 강연하시면서 세포 안과 밖에 그 수분의 균형 중요하다 그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물의 균형인데요. 라면 국물, 짬뽕 국물, 김치찌개 국물 이런 것은 저희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혈압을 올리고 혈액을 탁탁하게 하는데 슴슴한 미역국, 콩나물국 이렇게 슴슴한 국물 있잖아요. 바지락 국물 같은 거 그런 거를 드셔주시면 세포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혈액이 가만히 많아집니다. 있어보세요. 우린 무조건 짠 거 먹지 말라 이런 맞아요. 얘기만 들었잖아요. 국물은 찌개 무조건 좀 피하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나트륨, 뭐 소금 많이 들어간다고 건더기만 먹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저염식을 일부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짜게 먹어도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요. 너무 싱겁게 먹어도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특히나 이 여름철에는요. 땀으로 소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네. 조금 더 이 소금을 공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먹어도 지난주에 되겠네. 등산교육 전문가가 나오셔서 산에 갈 때 에너지 드링크를 만들어 가시는데 오렌지 주스에 소금도 넣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이유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거 체내의 나트륨을 맞추는 게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맞춰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약사지만 건강이 약장에 있지 않고 밥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사과 하나를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밥상의 균형을 먼저 보고 그게 부족할 때 우리가 영양제로서 보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밥상을 차렸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잡히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밥상을 먼저 지키시고 그다음에 영양제를 드셔라. 골고루 먹어라.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밥이 제대로 된 영양제다. 이 밥이 보약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걸 근데 약사님이 선생님, 얘기하셨어요. 사실 약보다 밥. 사실 비타민 적정량을 먹으려면 우리가 귤을 한 100개씩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한 알로 그 그러니까요. 성분을, 그러니까 필요 용량을 채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먹기 위해서 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안 거죠. 그럴게요. 근데 가끔 어르신들 보면 식사하셨어요라고 물었을 때 아유 약 먹으려고 한 숟갈 챙겼어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너무 얘기네요. 안타깝죠.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는 것이 엄청나게 큰 행복인데 네. 그 행복을 놓치고 사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면역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홍삼 액기스를 갖다가 아내랑 같이 먹고 있는데 좀 괜찮죠? 먹어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을 잡는 선에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를 이것저것 찾는 것보다도 몸의 균형을 맞춰볼 수 있는 것을 뭘까 네. 고민을 해보고 그러려면 또 나의 생활 습관을 한번 둘러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일단 내 몸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주변에 가셔서 주치 의사랑 상담하시고 약사랑 상담하셔야 되겠지만 뭐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상황, 보편적인 형편에 맞게끔 처방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 강연에 들은 것처럼요. 뭐 모든 사람에게 사실 적용되는 만능법 같은 건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각각의 사례에 맞는 처방법, 복양법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분의 사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로 씨께서 사연 소개해 네,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 70세 된 시청자입니다. 아파트 관리를 시작한 건 8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다 안 하던 몸 쓰는 일을 하려다 보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이 뭐 있는 것도 아닌데 살이 찌면 성인병 위험이 높다고 해서 평소 열심히 관리한 편이라 약간 마른 체형이고요. 아내는 제가 2교대를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면역력에 좋은 영양제들을 이것저것 챙겨주고 있는데요. 반짝 기운이 차려지는 것 같기도 한데 입맛은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좀 활기찬 활동을 하려면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뭐 사연입니다. 나이가 들면 활력을 잃어버리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힘든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에너지의 균형을 많이 봅니다. 아, 여기도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혈액을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혈액이 우리 몸에 기름이죠. 자동차의 기름처럼 골고루 쓰여야 되잖아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활동 에너지, 재생 에너지, 면역 에너지. 이 세 군데에 골고루 혈액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연자처럼 활동 에너지에 집중이 되는 영양제만 쓰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활동 에너지는 지금 이렇게 일하거나 강의하거나 이렇게 활동하는 걸 활동 에너지라고 하고요. 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뭐 머리카락이 빠지면 빨리 새로 나야 되고 무릎도 새로 복구를 해야 되고 건강하게 몸을 재생하는 거죠. 면역 에너지는 지금 같은 바이러스 시대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방어하는 그런 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활동 에너지에 너무나 그쪽이 좋아지는 영양제만 쓰시면 면역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는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일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무릎이 복구가 안 돼서 아프다거나 치아가 무너진다거나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일을 많이 하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은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면역 에너지가 또 없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암세포가 자라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제를 선택할 때도 이 에너지의 포지션, 이 에너지가 활동 에너지를 좋게 하는가, 면역 에너지를 좋게 하는가, 재생 에너지를 좋게 하는가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걸 다 따로따로 챙겨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나에게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요. 너무 넘치는 부분은 오히려 가라앉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활동 에너지가 너무 지나치면 잠을 못 잔다거나 짜증이 많아진다거나 불안해지거나 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활력이 넘치시는 분인데 남들 먹는다고 해서 활동 에너지를 채워주는 영양제를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저는 되겠네요. 더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잠이 안 오고 이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영양제 많이 챙겨 먹는 저로서는 약간 지금 뜨끔한데요. 좀 잘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앞서 사연 보내주신 분도요. 70대시고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노화에 대해서요. 이걸 좀 피해가거나 아니면 늦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 뭐 이런 거 우리는 없어요? 어차피 100년 정도 쓰고 폐차하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도 관리를 잘하면 오랫동안 쌩쌩하게 탈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노화는 인간의 운명이죠. 그러나 노화를 좀 막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나이가 드시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요. 혈액이 돌질 않는 거죠. 혈액이 안 돌면은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은 혈기 왕성해서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하는데 배가 고프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못 느끼세요. 그래서 자꾸 자극적인 걸 찾게 돼서 입맛이 자꾸 짜지고 빨리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단 거를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살이 쪄요. 그럼 뱃살만 나오고 근육은 빠지니까 이티처럼 몸이 변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뱃살이 나오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와버리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 쓰리고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 코로나에 취약해지는 면역 질환에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잠이 안 오고 그러다가 또 어디에 부딪히면 뼈가 또 부러지고 이게 노화가 정말 슬프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노화, 산화, 녹슨다. 녹쓰는 걸 좀 멈출 수 있습니다. 그거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잘 챙겨 드시면 60은 50같이, 70은 60같이 그렇게 젊게 동급 최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흐름을 보니까 모든 게 다 연결고리군요. 그럼요. 갑자기 잠이 안 오거나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노화의 일환으로 이제 이런 걸 잘 모르시고 불균형이 와버리면은 이제 늪에 빠지는 거죠. 거기에 늪 싫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식을 혈액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야 세포들이 싱싱하니까요. 자, 음식을 혈액으로 만드는 걸 우리 몸에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효소예요, 효소. 네, 요새 효소도 많이 먹던데.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효소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 효소가 잘 만들어지고요. 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근육이 없어지면 슬프잖아요. 이렇게 주름지고 이렇게 되고 쭈그러들잖아요. 키도 줄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황입니다. 예, MSM이라고 이 황이 몸에 많이 들어갔을 때 근육이 잘 생성이 되고 해독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그런 것도 많이 챙겨 드시라고 제가 하고요. 아까 또 혈액을 채워주는 영양제 중에 철분이 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철분 먹으면은 산화돼서 노화 치매 더 잘 걸려요 막 이러시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산화가 되지 않는 액상 철분제제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이용하시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노화를 막는 건 항산화제. 항산화제를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실게요. 일단 노년층을 위한 영양제, 식사량을 조절하시면서 칼로리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챙겨 드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노년층에는 음식을 혈액으로 만드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황, 그리고 철분 이런 것들을 몸에 맞게 잘 챙겨 드시면 노화를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황, 철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섭취하라 이런 말씀이신 일단 거죠? 음식이 기본이고요. 네. 그게 부족할 때는 영양소로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밥이 보약이라고 말씀하시면 난 무조건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도 오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쓰리고 이 대사성 질환이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체중 증가는 되지 않으면서 신진대사는 도와주는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이 들면서요 또 걱정인 부분이 뼈 건강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떻게 영양제로 보완이 될까요? 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골다공증이 남 얘기 같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걷다가도 뼈가 부러지세요. 그냥 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책상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네네. 부딪혔는데 뼈가 부러진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정말로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한테 좋은 골다공증 영양제 달라 이러시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저는 얼마나 골 밀도가 좋은지 얼마나 지금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 검사도 해보시고 또 비타민 D 검사가 있어요. 이
뼈는 햇볕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 검사도 해서 내 몸의 수준에 맞게 영양소를 결정을 하시는데 뼈 건강하면은 다 칼슘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뼈에 칼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짝을 이루어서 우리 몸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제 어차피 드실 바에야 거기에다가 칼슘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비타민 D도 들어있고 그리고 콜라겐도 뼈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콜라겐 같은 이런 물질들을 잘 이용 미리미리 하시면은 정말로 나이 드셔서도 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승윤 아나운서 얘기 듣다 보면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세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영양제가 한꺼번에 나온 영양제를 파나요? 챙겨 먹기 너무 어려워요. 종합 영양제가 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요소들이. 그런데 이걸 받아 적으시면서도 아이고 이걸 언제 다 기억해?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영양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몸 예. 상태에 따라서 따로 집중해서 드셔야 될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내 몸에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일단 같습니다. 내 몸 상태를 잘 아는 게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그래도 받아야겠네. 요즘 매년 건강검진들 받으시니까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표를 들고 약사님께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이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내 몸에 맞는 영양제 고르는 법 우리 시골에서 25년간 동네 약국에서 열심히 1:1 맞춤 복약법을 네. 연구해 오신 이지영 약사님께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시청자 사연 사연. 한 명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혜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60대 중반으로 들어선 주부입니다. 몇 년 전 뉴질랜드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관절에 좋다며 영양제를 줬어요. 초록잎 홍합 영양제를 선물로 줬는데 50대가 되자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기 시작해서 칼슘제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속이 아팠거든요. 그 뒤로는 칼슘제는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관절은 걱정이 됐지만 아까워서 3년째 먹고 있습니다. 속은 아프지 않은데 딱히 더 좋아지는 건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만 먹자니 그동안 먹은 게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나으니 먹던 것들을 계속 먹으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 누구나 하실 법해요. 근데 이 사연자분 진짜 성격 무던하네요. 아니 효과도 없는 걸 어떻게 3년이나 지금 효과를 보려고 먹는 게 영양제인데 네. 특히 이제 초록잎 홍합을 말씀드리자면은요, 이 초록잎 홍합을 이렇게 갈아요. 갈아서 분말로 나와 있는 거는 이건 효과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이 초록잎 홍합에 있어서 핵심은 이 초록잎 홍합에서 추출한 기름 성분이에요. 요게 관절에 효과가 있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외국 제품이잖아요. 이게 분말인지 기름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를 못 보고 제대로 된 제품은 효과를 많이 봅니다. 네, 초록잎 홍합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네. 기름인지 분말인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영양 성분이 나에게 맞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 3년이나 드셨는데 효과 없으면 접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오래 먹던 약 끊으려다가도 그나마 내가 이거 먹어서 이만큼이라도 맞아. 버티는 거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쉽지 않네요. 네. 어쨌든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뭐 이런 네. 얘기군요. 네, 그 영양제 구입하실 때 건강기능식품하고 일반의약품 구분하셔서 구입하시면 훨씬 효과를 잘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일반의약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시험, 인체시험 다 통과했기 때문에 상당히 허가받기가 까다로운 대신에 효능 효과가 명확하기 때문에요. 효과를 빨리 보시려면 일반의약품을 드시는 게 좋고요. 건강기능식품도 고시형하고 개별 인정형이 있어요. 예, 고시형은 뭐냐면은 요 정도 나라에서 이 정도 되는 제품은 합격을 해줄게라고 이거 허가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허가가 쉽지만 개별 인정형은 그거 말고도 우리가 더 좋은 제품, 좋은 원료를 알고 있어야 해서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도 허가받기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의약품이 더 좋은 거야, 건강기능이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여쭤볼 텐데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환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은 호텔 5성급, 건강기능식품은 펜션.
근데 우리가 펜션이 또 좋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호텔은 그런데 별 5개짜리 호텔은 우리가 믿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은 무조건 믿고 가는 거고 일반 의약품이 없는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별 인정형으로 또 이렇게 허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잘 찾아 드시면 효과를 볼 수가 뭐 있습니다. 별 5개 호텔을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의약품을 또 매번 먹을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내 몸이 안 좋아서 챙겨 먹을 경우엔 일반 의약품을 확인하시고 제품마다 써 있는 일반 의약품인지 혹은 건강기능식품인지 네.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인 GMP를 통과했는지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군요. 네. 좋습니다. 앞서 사연자가 칼슘제를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거 골다공증 걱정돼서 칼슘제 드시고 싶은데 네. 속이 쓰려서 못 드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칼슘은 조개 껍질이라고도 상상하시잖아요. 네. 조개 껍질이 물에 녹나요? 안 녹죠? 안 녹죠. 칼슘이 물에 안 녹아요. 어디에 녹냐면 위산에 녹아요. 위산. 근데 나이를 드시면 위산이 적게 나오죠. 그래서 위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반 칼슘제를 드시면 저산증, 산이 적게 나오는 사람들은 빨리 안 녹으니까 속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물질이 또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유기산이라고 위산과 비슷한 뭐 글루콘산이나 젖산 같은 이런 유기산을 칼슘에 붙여서 나오면 요거는 또 속이 덜 아파요. 이렇게 이런 제형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아예 이온화됐다고 우리 칼슘이 위산에 녹는 걸 이온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온화되어서 액상으로 만든 또 칼슘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액상이 더 비싸겠죠. 여러 공정을 더 거치니까. 이제 그런 칼슘제를 드시면 또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은 내가 조개 껍데기를 갈아서 먹는다. 그만큼 강한 약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네, 된다는 그래서 얘기는. 건강한 젊은이들은 가격이 저렴해도 그런 칼슘제를 먹어도 흡수가 잘 되니까 굳이 비싼 걸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칼슘제는 꼭 먹어야겠는데 속이 너무 아프면 좀 맞아요.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영양제 고르시는 게. 고르는 것도 고르는 건데요. 그 영양제를 알약으로 먹을지 가루로 먹을지 물약으로 먹을지도 생각해 내 몸에 봐야겠어요. 맞게. 네. 그리고 가루약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저는 어르신들한테 잘 안 권하는 이유가 왜요? 사례가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가루약으로 돼 있는 제품은 물에다 녹여서 드시라고 또 이렇게 조언도 해드려요. 어떤 분은 식사 중간에도 막 드시고 그러시던데. 네, 이제 워낙에 위장 기능이 안 좋고 위산이 잘 안 나오시면 음식을 소화할 때 위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처럼 속여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저는 저 캡슐에다 넣으면 저 캡슐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어디에 붙어 있는 것 같아. 왠지 느낌상. 이렇게. 그래서 물도 한 컵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다 녹아나요. 예, 식도를 쑥 넘어갈 수 있게 물도 250 이상 드셔야 사실 됩니다. 한 모금에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꼭 약을 처방받고 먹게 되면은 식후 30분 후라든지 식전 30분이라는 얘기가 꼭 써 있거든요.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식전에 먹었을 때 훨씬 효과가 좋은 약은 저희가 따로 지도를 하고요. 예, 요즘은 그냥 식사하고 상관없이 하루 3번 시간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오히려 8시간 간격이다, 네. 6시간 간격이다를 엄수해 주시는 게 좋겠군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시청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승현 아나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82세가 된 어머니만 홀로 계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자꾸만 깜빡깜빡한다는 엄마의 전화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치매가 유전이라는 말 때문에 엄마보다는 제가 혹시 치매에 걸리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치매에 좋다는 것들을 이것저것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엄마에게 치매에 좋다는 영양제들을 드리면 도움이 될지, 치매 예방에 좋은 영양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사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치매를 걱정하시고 맞아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부모님이 치매에 걸릴까 봐 걱정하시거든요. 맞아요. 약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치매를 제일 많이 걱정하세요. 맞아요. 암보다도 치매를 훨씬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나라는 자아도 상실이 되지만은 가족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치매는 저도 안 걸리고 싶고 치매를 겪는 분을 보는 것도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치매하고 건망증은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3, 40대부터 뇌세포가 줄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에 의해서 주는 속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여하튼 줄기는 줄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빡깜빡 하는데요. 치매를
조기에 진단을 하셔서 빨리 치료를 하셔야지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헷갈리시다가 치료 시기를 늦추면 그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치매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좀 깜빡깜빡 하시면 좀 치매 검사 꼭 좀 해보시라고 요즘에 권유드립니다. 보건소 가니까 이렇게 네. 무료로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정말요? 예, 어르신들을. 치매 검사요? 예, 예. 나이에 상관없이 저희 50대들부터 좀 치매 50대가 검사를 아니라 받는 20, 것. 30대도 조기 치매라고 올 수가 있습니다. 조기 치매는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요. 알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은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럼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 뭐 그런 도움이 되는 영양제 이런 거 네, 있으면 저는 소개해 치매 주세요. 예방에서 핵심은 혈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가 수면의 질. 이것이 가장 치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치매는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돼 있는데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가기가 힘들어요. 심장에서 나와서 가는 피를 동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동맥 혈관 개선제를 쓰셔야 돼요. 치매를 예방하려면. 그런데 다리 있잖아요. 하지정맥. 여기는 정맥이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심장보다 밑에 있으니까. 내려가기는 쉽고 올라오기는. 그래서 혈액순환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동맥 혈액순환제, 정맥 혈액순환제가 따로 있어요. 그게 또 달라요. 네. 그래서 뇌는 동맥 혈액순환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검증돼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은행잎 X입니다. 흔히 말하는. 네, 이 은행잎 X는요 알츠하이머성, 뭐 혈관성 다 또 혼합성 이런 모든 치매의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 뇌 쪽에 있는 질환들 있잖아요. 어지러움증이나 귀 울림이나 이게 말초 동맥 장애 요쪽의 동맥에는 다 도움이 돼요. 기억력 증진이나 그래서 이 은행잎 X를요 전문의약품. 병원에서 이미 처방이 되기도 하고요.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효능이 인정이 되고요. 간혹 이렇게 은행잎 X하고 인삼하고 붙여 있으면은 인삼이 이렇게 혈액을 위로 올려서 에너지를 업시키잖아요. 그래서 기억력 증진, 수험생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활용도 되기도 합니다. 이제 또 은행잎 X가 엄청 팔리겠어요. 아니 이미 많이 병원에서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네, 것 그래서 제가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벌써 선생님, 은행잎 엑스키 좋아하는데 네네네. 이미 본인이 드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 네. 그래서 뭐 좋다더라 해서 그냥 샀다가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이미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 은행잎 X 아까 동맥 혈관을 좋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원리가 혈소판이라고 피딱지를 만드는 것이 잘 안 만들어지게 도와주다 보니까 병원에서 드시는 약 중에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는 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항혈소판제 이런 거 많이 처방이 나오는데 그거 드시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와파린이라는 약물 드시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와파린. 예. 이것도 역시 피가 이렇게 응고되지 않게 도와주는 의외로 많이 드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아스피린 혈전 용해제로 이런 분들이 은행잎 X를 드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가지고 오히려 안 되는 원치 않은 아까 말했잖아요.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꼭 약사와 상담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상담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중복되지 않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혈관 개선제 종류가 다르다. 동맥과 정맥이 다르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하지정맥류 앓으시는 분들이 먹는 것과 뇌혈관 개선제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네, 포지션이 다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은행잎이 좋다 그러면 이제 은행을 또 막 그러니까요. 열심히 드시는데요. 은행잎 X는요. 이 은행 냄새 혹시 맡아보셨어요? 심각하죠. 이게 모든 식물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은행도 징코톡신이라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건 독성이 있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은행을 함부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네, 은행잎 X는 이런 걸 다 뺀 거기서 좋은 물질만 추출해낸 정제된.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은행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몇 하죠. 개 이상은 먹지 말라. 네, 그 네. 이유가 바로 혹시 이런 정제되지 않은 이렇게
독소가 있을까봐 그러는 거죠. 오늘 많이 배웁니다. 또 뭐 있어요? 치매 예방에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예방에는 혈관 건강하고 예. 수면의 질. 아, 그렇죠. 요즘 사람들 수면의 질이 너무 나쁘잖아요. 맞아요. 스마트폰이니 뭐니 해가지고 맞아요. 많이들 못 자는데 이게 정말 치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뇌세포가 복구되는 시간을 주면 잠을 잘 자야 될 텐데 현대인들이 잠을 잘 자게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가 뭘까? 저는 마그네슘을 꼭 추천합니다. 마그네슘. 저 먹고 있어요. 네. 비타민 D도 먹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이 제가. 마그네슘은 우리가 천연 이완제라고 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교감신경 너무 흥분되잖아요. 막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게 꺼지질 않아요. 근데 마그네슘을 드시면 이게 좀 잘 꺼지게 도와줘요. 잘 꺼져야, 잘 이완이 돼야 잠을 잘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잘 잘 수 있는 게 호르몬인데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송과체라는 곳에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 멜라토닌은 햇볕을 봐야 만들어져요. 햇볕이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 햇볕을 많이 봐야 활력 있게 살고 저녁에는 이렇게 이완이 돼서 잠을 잘 자는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라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흔히 약국에서 파는 수면제 말고 수면 보조제라고 하는 제품에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네, 보면 돼요. 대부분 그렇게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이렇게 도와줘서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인 거죠. 그럼 요즘 같은 폭염에 잠들기 힘들잖아요. 네. 사실 뭐 에어컨이 없는 분들도 있고 에어컨 바람이 싫은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자야 된다고 봅니다. 아, 약이 어떻게든. 약이라는 것은 도구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도움을 받고 자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잘 수 있도록 이제 후처치를 해야지 약이 나빠 하고 무조건 안 드시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럼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어야 되냐고 또 맞아요.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비타민 D는 아까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비타민 D 검사를 하시면은 이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없다. 그러면은 주사를 맞는 것도 권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뭐 많이 낮질 않으면 고용량의 비타민 D가 나와요. 이제 그거를 드시는데 이 비타민 D가 지용성. 즉 담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소화 효소가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도 흡수가 안 돼요. 자, 그런 사람 없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저용량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도 가장 좋은 건 햇볕이죠. 그게 안 되면 차선에 해가지고 내 몸에 맞게 용량도 조절하시고 하셔서 반드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 질문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메가3, 오메가6 뭐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 몸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했잖아요. 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물을 잃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물을 가두기 위해서 기름이 이렇게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 오메가6를 먹는 이유는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이 세포를 보호하는 이런 기름들이 오메가6가 너무 많으니까 보호는커녕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오메가3를 더 먹어주자.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어요. 참기름이라든가 콩기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튀긴 거 뭐 이런 걸 먹으면 오메가6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깨져서 염증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런데 뭐 생선을 뭐 매일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름 짠 거 오메가3 먹자, 들기름 먹자 이렇게 해서 오메가3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또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홍삼인데 누구는 홍삼이 체질에 안 맞으면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인삼은 체질이 있지만 홍삼은 모든 체질에 좋다 하고 어떻게 저는 해석해야 인삼은 돼요? 소낙비, 홍삼은 가랑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중요하죠. 그렇듯이 홍삼이 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에너지만 만들게 되면은 재생 에너지, 면역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균형이 깨지니까 홍삼이 나쁜 게 아니라 홍삼을 남용하는 게 나쁘다. 이렇게 적당히 말씀드리고 내 싶습니다. 몸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시는 네.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제 얘기입니다. 55세 중년 남성이 영양제를 안 먹고 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먹지 말까요? 아니면 한두 가지라도 좀 찾아볼까요? 선생님께서는 식단이 건강하신가 봐요. 네. 잘 드시면은 좋은데요. 앞으로 선생님께서 120살까지 사시려면 그리고 계속 저희 시청자
시청자들하고 좋은 방송을 하시려면은 저희 약국에 좀 끝으로 약국 홍보까지 해주셨어요. 예. 아유 강연하시는 알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